역시 그 일본 사람들이 어떨 때는 깊이가 있어요. 이미 한 20년 전에 소니가 그 로컬한 것이 글로벌한 것이다. 그러니까 로컬과 글로벌의 병존 융합을 얘기했다는 거 보면 이 사람들 뭐가 있는 거예요. 자, 엊그저께 말이죠. 그 이제 정치인이랑 점심을 먹었어요. 근데 이제 이 친구가 그러니까 미국이 고립주의로 기울어서 이 저기 뭐야 다 내팽개치는 거 아니냐 이걸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야, 미국이 고립주의로 가는지 안 가는지 돈만 보면 알아. 그 군비 한번 봐봐. 군비. 이게 이제 군비 그 그래프를 나타내는데 이게 이제 2017년 회계연도까지 그래프예요. 그럼 2017년 보면은 한 5,500억 불 정도 썼어요. 그리고 이 저기 짙은 청색 부분이 이제 그 정상 군비고요. 여기서 산처럼 볼록 중간에 솟아 나온 이 저기 벽돌색 부분은 이건 이라크 아프간 때문에 발생한 추가 결정 군비입니다. 근데 2017년 보면 이제 그 추가 결정은 없었고요. 추경은 없었고 군비에서 5,500억 불 정도 썼는데 2017년 군비까지는 이제 그 오바마가 결정하고 나간 거예요. 근데 2018년 피스칼리어 2018 그러니까 회계연도 2018년 군비가 거기로부터 한 1,400억 달러가 올라가 버렸어요. 그래서 거의 7천억 달러까지 갔고요. 올해 피스칼리어 2019년 군비는 그 지금 7천억이 넘어서 7,160억 달러까지 올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무슨 얘기냐면은 살벌한 게 이제 그 이 정도 가면은 여기 그 이라크 아프간 참전 때문에 그 볼록 솟아오른 그 벽돌색 그 피크점까지 가버린 거예요. 정상 군비가. 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 펜스가 10월 4일 날 허슨 연구소 연설에서 밝혔듯이 미국은 중국이 못 따라오도록 아주 군비를 천문학적으로 지출해 버리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군비를 이렇게 쓰는데 이게 고립주의라고 할 수가 없죠. 더욱이 작년 그러니까 2018년 9월 25일 날 트럼프의 유엔 연설에서 이미 글로컬리즘적인 성향이 명확하게 드러나요. 다시 말하자면 자유, 공정시장, 인권과 같은 핵심 가치 앞으로 확 내세우면서 동시에 국가주권, 미국의 국가주권을 계속 강조했다고요. sovereign state, 그러니까 주권 국가.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보면은 앞으로 이제 글로컬리즘 시대죠. 그래서 아까 처음 말씀드린 그 브렉시트, 그러니까 지금 영국이 EU로부터 탈퇴하냐 마냐 이걸 가지고 아주 몸살을 하고 있는 근본 원인은 뭐냐면 EU는 글로벌리즘의 대명사예요. 획일적 글로벌리즘에. 영국 그거 못 받아들이겠다 이거지. 그 게임 끌려 들어가면 이제 말하자면 영국으로서의 정체성 없어지고 영국인으로서의 정체성 없어지고 영국 문화의 정체성 없어지고 다 영국의 전통 문화 전통적인 가치들이 다 해체된다. 나 거기 못 끌려 들어가겠다 하고 튀어나오겠다 해서 나오는 과정에서 이혼 조건 가지고 지금 몸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국의 지금 몸살이 글로벌리즘과 글로컬리즘 사이의 투쟁으로 보시면은 맞을 것 같습니다. 자, 미국이 이렇게 글로컬리즘을 하고 있는데 마치 미국이 고립주의다. 그래가지고 패닉을 막 퍼뜨리는 이런 장사꾼들이 있어요. 이 담론하는 사람 중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 요새 최근에 퍼뜨린 패닉이 뭐냐면 미국이 북한과 타협하고 주한민국을 철수한다. 미국이 북한과 타협하고 중국과 짬짬이 밀어란다. 뭐 이런 거를 자기가 그걸 다 확인했다. 뭐 이런 패닉을 막 퍼뜨린다고. 누가 확인해? 누가 확인하냐고. 이게 일종의 이제 좀 나쁘게 말해서 이게 싸구려 패닉 장사꾼들인데 왜 이런 장사가 되지? 이게 왜 장사가 될까라고 보면 결국은 뭐 그냥 유튜브 무슨 조회수 올리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기존 보수파리, 기존 우파파리의 영속화예요. 앞으로도 계속 그런 종류의 보수파리, 우파파리를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말이에요. 저 같은 입장이나 조성환 교수님 또 몇 명은 어떤 입장이냐면 우리가 전체주의 3종 세트, 다시 말하자면 베이징의
전체주의 반동, 그 다음에 평양의 김일성 영생교라고 불리는 극악무도한 전체주의 대량학살 전체주의 사교체제의 도발, 그 다음에 서울의 유사전체주의 문재인 586 집단에 이 세 개가 하나의 꼬치로 꿰어져 갖고 운명 공동체, 꼬치 공동체가 돼서 불판에 올라갔다. 이게 전체주의 3종 세트다. 이 3종 세트에 대해서 한국의 자유시민과 미국의 보수 진영이 공조해서 반전체주의 공동전선을 해야 된다. 그런 반전체주의 공동전선의 조짐들이 막 튀어나와요. 미국에 있는 여러 오리지널 미국인들, 그렉 스칼라듀, 고든 창, 그 인권운동하는 그렉 스칼라듀나 북한 인권운동하는, 그 다음에 저기 어디야, 그 중국에 대해서 아주 날카로운 비판을 계속하고 있고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도 비판하고 있는 고든 창, 이런 사람들이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고, 그렇지 않고 뒤로도 줄줄이 돼 있다고 이게 지금. 그러니까 한국의 자유시민과 미국의 보수 진영 사이에 이 전체주의 3종 세트에 대한 반전체주의 공동전선이 태동하고 있는데, 이것에 찬물 끼운절되는 거예요. 패닉 장사꾼들은. 왜 찬물 끼웠냐? 우리 자유시민이 말이에요. 한미 반전체주의 공동전선에 눈을 뜨면 그 다음에 정치인들, 언론인들, 법조인들, 대학 교수, 학교 선생한테 우리가 무지막지한 걸 요구하게 될 거 아니에요. 너 바보냐? 너 가방끈 길다며? 너 고시 붙었다며? 너 조중동 기자라며? 근데 너 그렇게 무식하냐? 지금 세상이 어디로 가고 있는데 그런 생노가리를 매일 하면서 너 지금 너 법조라는 놈이 너 인민재판관이냐? 너 인민검사야? 너 정치한다는 놈들이 지역구 정치 자영업자냐?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 우리가 그 사람들을 막 밀어붙이게 된다고요. 우리가 여기 한번 눈을 딱 떠서 지금 이렇게 눈 뜨면요. 이거 제대로 가면 이거 미주에서도 이 조직이 한 10만 명, 5만 명 그냥 조직돼요. 제대로 딱 왔고 자꾸 조직화 시작하면. 유럽은 안 그럴 것 같아요. 유럽에서도 5천 명, 3천 명은 조직화될 거고요.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도 그럴 거고요. 동남아도 그럴 거고요. 동남아 가신 분들 중엔 돈 많은 분들은 없지만 동남아의 그 여러 사회적 문제를 보다 보면 대한민국이 참 소중한 데다 이런 애국심이 많이 생기거든. 동남아에 가신 분들 중에 한 100에 한 서너 명은 한국에서 부도 내고 빚장이 쫓기다가 도망간 사람 많아요. 그 생활 안 풀리는 사람들 많다고. 그런 사람들일수록 오히려 더 그래도 참 우리 선배 세대 고생해서 내가 그래도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게 자랑스럽다.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신다고. 동남아에서 진짜 그 보대끼다 보면.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또 한국 내 우리 이 대한민국 안에 있는 사람들 다 이렇게 해서 한미 반전체주의 공동전선에 보조를 맞추는 이런 우리가 글로벌 네트워크, 한인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고 강력하게 움직일 수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교포사회에서 뭐 써달라, 뭐 하길, 뭐 해달라 이러면 제가 꼬박꼬박 이 정신없는 와중에서도 하루 종일 시간 바쳐서 해드리는 이유가 그런 거가 태동하고 있다는 걸 느껴지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걸 제가 당연히 해드려야 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눈을 떠서 한미공조 반전체주의 공동전선을 만들어서 이 전체주의 3종 세트, 중국의 시진핑 전체주의 반동, 평양의 대량학살 전체주의 사교체제인 김일성 영생교, 서울의 문재인 586의 유사전체주의, 이것을 몰아붙여서 한 꼬치에 꿰갖고 불판에 올려서 처리해버리겠다. 이런 정도의 배짱을 갖고 덤벼버리면요. 지금 저기 정치하는 사람들, 언론에 있는 사람들, 법조에 있는 사람들, 교수들, 교사들 다 머리가 아파져. 이제 자기 밥값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관점에서는 전혀 다른 스토리를 장사를 해야 되는 거야. 미국은 지금 철수할 것 같아. 미국이 북한과 짬짬이 타협한대. 그러니까 우리 집토끼들, 우리 보수, 우리 우파 여기에 모이자. 모여. 따지지 말고 묻지 마. 닥치고 모여. 저쪽은 닥치고 평화니까 여긴 닥치고 모여. 왜 이렇게 닥치는 것들 좋아해요? 머리는 뇌세포 마비시켜놓고. 이 패닉 장사꾼들의 목표는 뭐냐면 우리 자유시민들의 해골을 열고 거기를 뇌를 뽑은 다음에 그걸 우동사리로 채워놓고 다시 해골 닫는 게 목표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짓 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런 장사꾼들이 우리의 이 신성한 잘 돌아가는 이 죄송합니다. 해부학적 용어로 해고를 건드리려고 이렇게 손가락을 들이대면 그냥 손을 쳐버리시라고요. 당연히 그래야죠. 자, 다시 전체주의 얘기 나왔으니까 이게 큰 틀에서 보면 앙심과 모심의 투쟁이에요. 그래서 인류 역사는 정신의 전쟁의 역사입니다. 제가 전에도 세뇌 탈출해서 보여드렸지만 아니 농사도 짓기 전에 10,000년 전에 빙하 녹자마자 빙하가 11,700년 전에 녹았다고 생각되는데 녹기 시작하는 거예요. 녹자마자 이제 비가 많이 오고 온갖 군데 풀밭이 생기고 온갖 군데 나무와 풀이 자라고 짐승이 엄청 뛰어다니고 이러니까 제일 먼저 한 짓이 뭐냐. 괭베클레 테페 유적에 나오듯이 바리바리 짐승 사냥한 거 육포 떠갖고 저장 음식 만들고 그래서 바리바리 싸갖고 막 뭐 1,000명, 500명씩 그 서로 그때는 이제 한 무리가 한 50명에서 100명이니까 서로 연락해서 그렇게 모여가지고 어마무시한 신전을 짓잖아요. 신앙 정신이라고요. 상징이라고요, 인간은. 그래서 이 정신의 전쟁은 결국 이게 10,000년, 그러니까 최소한 뿌리 남긴 게 10,000년 이상 돼요. 그럼 이때까지 이게 정신의 전쟁이 뭐냐? 핵심이 그 안에 뭐가 들어있냐? 결국 앙심과 모심 사이 투쟁의 역사예요. 모심이라는 용어는 김지하 시인의 용어입니다. 뜻은 뭐냐면 serving life. 삶에 대한 총체적 긍정. 삶에 대한 존중이에요. 삶에 대한 존중. 그게 모심이라고요. 앙심은 뭐냐? 과거를 부정하고 대한민국을 처벌하겠다고 덤비고 그걸 위해서 되도 않는 친일파 드립 만들어내고 되도 않는 극우 국가주의자라고 그런 낙인 만들어내고 그걸 위해서라면 김정은과 손잡는 것도 오케이, 시진핑 빨아주는 것도 오케이, 김정은 모시는 것도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앙심이죠. 앙심. 르상뜨망. 영어로 리젠트먼트예요. 저 스펠링은 저기 뭐야 프랑스어 스펠링입니다. 그러면 그 영어의 리젠트먼트에는 앙심이라는 뜻이 약해요. 그냥 유감, 깊은 유감 이런 뜻이지. 근데 프랑스어로 르상뜨망 그러면 우리말로 아주 그 피비린내 나는 앙심이에요. 내가 저 죽여버려야지 이거. 저 부셔버려야지. 그래서 이 앙심의 복음은 결국 뭐냐. 피바다가 구원이고 피바다가 공동체다라는 거예요. 이게 전체주의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주의라는 거 한마디로 말하면 이 앙심이 피바다 구원신앙으로 완성된 상태. 앙심이 피바다 구원신앙을 담은 이데올로기로 완성돼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국가 관료체제까지 장악한 상태. 이게 전체주의예요. 그 현대문명은요. 이게 그 약점이 뭐냐면 이 현대문명에는 파괴력과 어둠의 힘이 있다고요. 이 현대문명에 파괴력이 있다. 무시무시한 파괴력이 있어요. 소용돌이 같은. 아예 부숴버린다고요. 사람을. 이거 뭐냐면 무도덕한 자의식 덩어리를 만들어내요. 내가 내다. 아, 나한테 좋은 게 좋은 거고 내 인생 내가 다 책임지고 내가 알아서 살아야 되니까 내 머릿속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I don't care. 나랑 관계없어. 이런 거죠. 우리가 모든 공동체가 해체되니까 문중도 해체돼 대가족도 해체돼 종교도 힘을 잃어 모든 공동체 관계가 해체되니까 그리고 시장 속에서 나 혼자 떠서 내가 알아서 내 평생 살아야 되는 그런 상태가 되니까 이게 무도덕한 아모럴 이고 무도덕한 자의식이 만들어진다고요. 현대문명에서. 이게 현대문명의 파괴력과 어둠의 힘이에요. 그러면 이 무도덕한 자의식들을 어려운 시대가 왔을 때 거기다 귀에 대고 혹은 쏙닥쏙닥쏙닥해서 야 평화가 좋잖아. 평화 좋지? 닥치고 평화해야지. 너 전쟁 좋아해? 평화 좋아해? 너 평화 맞지? 아 그럼 김정은 우리 좋은 이유도 아니야. 그거 알고 보면 착한 청년이야. 그거 계몽군주 될 수 있어. 아주 능력도 좋아. 그 미제 저 새끼들이 우리 조선민족 갈라서 싸움 시키려고 그러는 거야. 야 우리 민족끼리 평화하면 되는 거 아니야? 한반도의 운명은 한국인이 결정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제 선전해서 전체주의를 빨아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이제 살벌해지는 거죠. 그러면
이게 자유민주주의라는 게요. 이게 현대 문명 속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낸다는 게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서유럽과 미국, 북미에서 자유민주주의 지킨 나라 딱 두 개예요. 제대로 지켜서 자기들 내부 지키고 전 세계에서 자유민주주의를 방어를 해내고 자유민주주의에 바탕한 세계 질서를 확립시킨 그걸 리드한 나라 두 개잖아요. 제2차 세계대전 영국과 미국이 감당했죠. 그중에 특히 미국. 제1차 세계대전 그것도 영국과 미국이 감당했죠. 냉전 그것도 미국이 감당했죠. 냉전 후 질서 지금 이렇게 세계 무역기구 WTO 자유민주주의 계속 올려주는 거예요. 이것도 미국이 감당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때까지의 자유민주주의는 결국 뭐냐면 영미의 특징이 뭐냐면 프로테스탄트 회중문화. 우리가 이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회중이란 말을 잘 아세요. 저는 교회 문턱 바깥이지만 오히려 또 이런 것들은 조금씩 아는 척해요. 회중이라는 건 congregation이에요. 그러니까 신앙 공동체. 그러니까 기독교 회중 문화가 강력한 나라들이거든요. 여기가. 영국이 얼마나 강력하냐. 장로교 영국서 뿌리박은 거 아니에요. 감리교 영국서 만들어졌잖아요. 그다음에 루터교에 대항하는 대응되는 영국식 그러니까 프로테스탄트 국교. 그게 처치 오브 잉글랜드 영국 국교 아니에요. 그것의 국제적 형태가 성공회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영국이 이런 교회 이때까지 우리가 알려진 교회 체제에 솔직히 말하면 프로테스탄트 교회 체제 셋 다는 영국이랑 관계가 있어요. 그중에 하나는 영국과 독일 두 군데서 만들어졌고 나머지 둘 그러니까 이 장로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 그다음에 감리교 이거는 일종의 회중이 교단을 만들고 교단에서 다시 이렇게 내려보내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영국서 만들어졌다고요. 그리고 미국의 그 기독교 전통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프로테스탄트 회중 문화가 강력한 나라에서 자유민주주의가 발전됐다. 이게 왜 그러냐면 현대 문명이 워낙 파괴력이 크니까 사람을 다 무도덕한 자의식으로 빠개버리니까 무도덕한 자의식 덩어리로 부유해서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들로만 이루어진 사회는요. 자유민주주의를 감당을 못해요. 대한민국 좀 보세요. 그 현대 문명의 파괴력을 감당을 못한다고요. 우리가요. 끓는 물은 파이렉스 유리에도 담을 수 있고 냄비에는 당연히 담을 수 있죠. 거기 놓고 끓일 수가 있죠. 하지만 냄비에 쇠를 넣고 녹일 수 있냐고요. 냄비가 날아가죠. 쇠를 녹일 수 있는 온도를 가하거나 녹아있는 쇳물을 보면 냄비 자체가 날아가 버리잖아요. 다시 말해서 이 현대 문명이 가지고 있는 어마무시한 파괴력을 감당하는 그릇이 영국과 미국서 처음에 만들어졌는데 이 그릇의 주요 성분이 뭐냐? 프로테스탄트 회중 문화예요. 그래서 미국 문화를 200년 전에 관찰했던 토크빌이 미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정치적 조직은 교회다라고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Religion is the most important political institution. 그러니까 종교가 그땐 종교라는 건 교회죠. 교회가 가장 중요한 정치적 기구다. 그렇게 표현했다고요. 미국에 대해서. 막스 베버의 책이 있어요. 한 100년 전에 나온 거. 자본주의와 프로테스탄트 윤리라는 책인데 이거 책 제목 고쳐서 다시 써야 되죠. 우리가. 현대 문명과 프로테스탄트 회중 문화예요. 현대 문명의 파괴력을 감당할 수 있었던 그릇은 프로테스탄트 회중 문화에 의해서 만들어져 왔다예요. 이거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요. 제가 교회문턱 바깥 사람이지만. 제가 이런 정치적인 문제를 깊게 전체주의라는 건 뭐냐. 왜 자유민주주의를 인간이 만들고 유지하고 방어해내고 확산시킬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왔나. 이런 걸 고민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 교회 쪽 사정을 알게 되고 이 기독교 문화를 제 관점에서 보게 된 거예요. 자, 근데 우리나라에 이런 기독교의 원래 문화를 과연 원래 정신과 문화를 교회들 중에 몇 개나 제대로 이걸 알고서
실천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뻑하면 정치적 중립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여기서는 정치적 얘기하면 안 됩니다. 200년 전에 이 양반들아 당신들이 그러고서 저기 목회자야? 까지 마셔. 200년 전에 토크빌이 뭐라고 말했는데 미국의 자유민주주의 보고 교회야말로 미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정치적 기구다. Religion is the most important political institution. 목사면 공부 안 해도 돼. 신부면 공부 안 해도 돼. 그리고 평양 가서 빨고 다니면 그게 목사고 신부야? 혹은 평양 가서 빠는 것을 옹호하거나 그걸 침묵하거나 정치적 중립이라는 이유로 그걸 김일성 영생교를 옹호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침묵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조용하고 있는 거잖아. 전빨 행태에 대해서 조용하는 건. 당신들 용어로 사탄과 악의 나찰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을 정치적 중립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고서 어떻게 성직자를 하냐고. 그리고 어떻게 인간의 영혼에 깊숙한 곳을 만지고 리드한다고 밥을 빌어먹고 사냐고. 한심한 거예요. 대한민국이요. 종교가 다시 다 정신 차려서 다시 깨어나야 돼요. 한심한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좀 한국인의 운명 혹은 팔자를 한번 보죠. 뭐 한국인의 운명 그럼 너무 이제 거창한 듯 들리니까 한국인의 팔자 그럼 좀 낫잖아요. 여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좀 닥쳐 있는 거는 전체주의 3종 세트. 베이징의 전체주의 반동, 평양의 김일성 영생교, 서울의 문재인 586의 유사 전체주의. 이것을 꼬치 공동체, 운명 공동체 한 꼬치로 얹어가지고 한미 공동 투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태로 온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말하면 현대 문명의 마지막 과제 혹은 최신 과제예요. 이 현대 문명의 최신 과제는 뭐냐면 이제 이 투쟁이 이기면요. 앞으로 이데올로기 앙심이 인간인데 어떻게 앙심이 없겠어요. 살다가 억울한 일 당하거나 살다가 자기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일 당하거나 시기심이 강하거나 증오심이 강해지면 내가 저거 부셔버리겠다, 죽여버리겠다. 이 앙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라는 동물이.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 앙심이 피바다 구원신앙 이데올로기로 자기를 중무장을 하고 떼거리를 지어가지고 권력과 영향력을 획득해서 드디어 마지막에는 국가 체제를 장악하는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앙심은 어쩔 수 없더라도 그 앙심이 이데올로기와 국가 체제를 장악하는 그 길은 아예 길을 문질러서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동북아시아 이 전체주의 3종 세트에 대한 투쟁의 의미입니다. 중국 길들이기가 끝나고 그에 앞서서 북한 해방이 이루어지고 또한 그에 더불어서 대한민국 안에서 우선 첫째로 이 유사 전체주의의 권력이 해체되고 그 다음에 유사 전체주의 전빨들의 이 정신 문화가 앞으로 한 20, 30년에 걸쳐서 다 쓸어버리고 건강한 정신 문화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상태. 그게 현대 문명의 최신 과제예요. 그 상태가 일어나면 지구 모든 곳에서 앙심은 남아요. 인간으로서. 앙심은 이렇게 앙심 덩어리들은 개인 단위에서 톡톡톡톡 생겨요. 또 뭐 어떤 아주 그 고난한 그런 걸 겪은 민족, 로힝아족. 지금 미얀마에서 쫓겨나서 벵글라데시로 막 쓰레기처럼 밀려가 나가고 있는 얼마나 불쌍해요. 로힝아족 혹은 그 지난 한 1000년 이상 애달게 살아온 쿠르드족. 이런 사람들이 거기서 앙심이 나올 수 있죠. 당연히. 그러나 그런 앙심이 나오더라도 그게 현대적 이데올로기, 피바다 구원신앙 이데올로기로 연결고 그게 떼거리를 모으고 그게 국가 권력을 장악하고 그게 드디어 지금 대한민국처럼 아예 정신문화 전체 지평을 장악하는 이 길은 없애버리는 거다 이거야. 지구 어디에서 지구 전체에 걸쳐서. 그게 지금 저희가 부닥쳐 있는 전체주의 3종 세트에 대한 반전체주의 투쟁의 의미고 이 반전체주의 투쟁은 그야말로 한미 동맹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전선을 긋고요. 이 전선으로 언론, 정치인, 법조, 교수, 교사, 먹물을 다 밀어 넣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의 귀를 잡고 야, 이 양새끼. 너 양새끼랑 뭐가 달라? 네 눈알 똑바로 뜨고 봐. 이래도 전빨할래? 그 전빨할래? 이래도 금수산 궁전 김일성 미라 빨고 캄보디아 폴포트 해골 바가지 빨래? 킬링필드 빨래? 그래서 이들의 참회를 이끌어내야 되고요. 이들을 다시 정신적으로 태어나게 만들어야 돼요. 이들을 그 첫 단계는 이들을 가시몽댕이로 후려 패야 되는 양새끼로 취급하는 겁니다. 반전체주의 투쟁전선이라는 거는 한미공조 투쟁전선이라는 거는 이들을 이 양떼를 그냥 밀어 넣을 수 있는 그 틀거리를 딱 잡아놓고 그게 유권자 블록이 됐던 그게 무슨 위키 운동이 됐던 뭐가 됐던 간에 그런 우리 각자의 힘을 전력을 다해서 이들을 뒤에서 가시몽댕이로 패는 거예요. 그래서 귀를 딱 잡고 너 양새끼랑 네가 뭐가 달라? 옆에서 죽어나가도 풀을 천연덕스럽게 뜯는 그 미련하고 구역질 나는 존재랑 너랑 뭐가 달라? 네가 먹물이고 가방끈이 길고 돈이 좀 많고 사회적으로 권력을 좀 휘두르고 그것뿐이지. 너 뭐가 다른데 네가? 너 지금 전빨 애들이랑 놀았잖아. 네가 전빨 아니었어 너 자신이? 너 자신이 저기 뭐야 김일성 영생교 저기 금수산 저기 미라 그 저기 뭐야 시다발이 아니었어? 너가 저기 폴포트 킬링필드 해골바가지 시다발이 아니었어? 이렇게 해서 이들을 정신적으로 이들이 이른바 도덕이라고 생각하고 이른바 개념이라고 생각하고 이른바 진보라고 생각했던 그 가치관 그 알량하고 구역질 나는 그거를 밑바닥서부터 흔들어서 부셔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 반전체주의 투쟁전선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건 두 가지인데요. 우선 첫째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뭐 자유민주주의니 한미동맹이니 시장제도니 이거는 도출되는 정치적 프로그램의 결론이고 그 이전에 태도가 있다고요. 우리가 삶의 의미를 더듬고 진실이냐 아니냐에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부여하는 진실에 배고픈 사람. 더듬기와 배고픔. 이거를 공유하고 이것에 대해서 이것을 중요한 자기 정신의 여행. 인간이라는 거는 일생이라는 건 정신의 여행 과정 아니에요. 이 정신의 여행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이정표로 삶의 의미가 어디를 가리키지? 그 어디 답이 있겠어요? 하지만 그 답 없는 답을 찾아보기 위해서 또 진실이라는 게 어디 딱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진실에 이르는 길이 존재할 뿐이죠. 끝없이 이어지는 길. 보다 더 진실된 것, 보다 더 진실된 것, 보다 더 진실된 것을. 그 삶의 의미와 진실을 그 더듬고 거기에 대해서 배고픈 그런 사람들의 자생적 모임을 우리가 무수히 만들어 가야 돼요. 자기 인연에 따라서. 그 자생적 모임을 저는 도메인이라고 부릅니다. 왜냐? 태양 아래 새로운 거 없어요. 도메인이라는 게 인터넷망의 용어입니다. 집에서 다 공유기 쓰시죠? 사무실에서 공유기 쓰시죠? 그 공유기 하나가 도메인 하나를 구성해요. 그러면 그 아파트 뭐 1001호에서 쓰는 도메인, 그 도메인, 1002호 도메인, 이 공유기 하나마다. 그러면 이게 또 저기 뭐 아파트 단지 보면 그걸 또 엮은 또 큰 도메인이 하나죠. 그래서 이 도메인이라는 건 그 안에 들어있는 그 참여자들 사이에 아주 직방으로 연결되는 상태예요. 그게 인연 아니에요, 인연. 인연이 닿는 사람들끼리 도메인을 만드는 거 우선. 그 무수히 만든 그 도메인은 근데 그게 A 도메인이든 B 도메인이든 C 도메인의 공통 특징 하나 뭐냐? 거기 참여하는 사람들이 삶의 의미가 뭔가, 진실이 뭔가 여기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져 있는 사람들이어야 돼요. 그래야 자유민주주의도 더 갈 수 있고 그래야 시장도 갈 수 있고 그래야 저기 뭐야 인권도 갈 수 있고 그래야 탄핵도 제대로 비판할 수 있고. 그다음 두 번째 조건. 이 도메인들이 그런 무수히 만들어진 도메인들을 연결하고 연동시키는 강력한 사상적 제도적 플랫폼이 있어야 된다.
뭔가 게임의 룰, 게임의 판이 짜여야 된다. 아직 저는 이거 답은 없어요. 두 번째 거는. 첫 번째 거는 가능하다는 걸 제가 이선본하면서 확인을 했고요. 또 태극기 집회 이끄는 많은 자생적 조직들 이런 거 보면서 확인했고요. 두 번째 거는 제가 아직 답이 없는데 고민하면 나올 것 같아요. 몇 달 안에. 사실은 뭐 좀 준비하고 있어요. 몇 달 안에 검증이 될 것 같아요. 지금 계획은 한 두세 달 안에 검증을 끝내는 게 그래서 우리가 아무튼 그래서 그 인연에 따라서 그게 작던 크던 그런 도메인들을 만들고 그게 어떨 때는 교회 안에서 좀 더 신앙을 좀 더 깊게 진지하게 파보려는 그런 모임이 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그게 고교동창회 모임이 될 수도 있고 뭐 태극기 집회 나오는 고교동창회 모임이 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그게 뭐 이제 이선봉과 같은 그런 교육문화운동 단체 유권자를 지향하는 유권자 조직을 지향하는 그런 게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게 좀 만들어져야 될 때가 됐다. 그래서 그런 무수한 도메인들이 엮일 수 있는 방식, 엮일 수 있는 그 영어로는 플랫폼이죠. 그거를 이제 몇 명이 모여서 좀 제대로 디자인해서 그게 좀 제대로 엮여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이 전체주의 3종 세트에 대한 반전체주의 자유시민 전선을 또 한미 공조 전선을 저희가 꾸려나갈 수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